안녕하세요. 끝판내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지루한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 비트코인이 여기를 지지를 좀 했긴 했지만 또 언제 그랬냐는 듯 가다가 팡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동평균선 이런 데가 좀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앞자리 8을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좋지만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꾸역꾸역 올리면서 이런 식으로 올리면 또 아무도 못할 거라는 생각을 또 하긴 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여전히 열어두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도미넌스인데 진짜 애매한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로 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이렇게 가는 과정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도미넌스가 오르는 게 우리가 알트를 들고 있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런 비트가 빠질 때는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지금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항상 그 현금 비중 그리고 정말 많이 강조드리지만 원칙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근데 굉장히 지나고 보면은 되게 주요했던 말들이 많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이게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지루함을 느끼는데 구독자분들은 오죽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쉬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우리랑 투자할 때 보면 그러니까 지루하더라도 똑같은 말을 어쨌든 계속 듣는 게 좀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우리는 긍정적인 건 이 도미넌스가 상승장 고점 때마다 이런 자리에는 와줘야 장이 끝났다라는 거. 그럼 우리가 적어도 이게 40%대는 와야 되는데 지금 57%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뭐 올라서 60%를 가든 해도 이만큼 떨어질 구간들이 더 많다는 뜻이고 그럼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알트장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건데 올라가는 이 과정들 혹은 지금 당장의 비트코인의 시세가 좀 안 좋은 부분들 거기에 따라서 오는 알트들의 부진함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당장은 좀 인내심을 가져야 될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비트코인이 여기서 좀 잘 버텨주면서 올라가 준다면 굉장히 베스트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라 너무 가능성이 위아래가 너무 확연히 열려있기 때문에 한 곳에 몰빵하는 베팅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되게 똑같은 말을 해서 루즈하긴 할 거예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상황이 그런 것을. 이 세타퓨엘이 제가 조금 아쉬웠어요. 원래 이거 멤버십에 픽을 어제 낼까 말까 되게 고민했다가 혹시 몰라서 안 냈는데 세타퓨엘이 주봉으로 보면요 굉장히 좋거든요. 얘가 예전에 2021년에도 어떠한 이러한 헤드숄더의 패턴을 그리면서 갑자기 이렇게 오르면서 얘가 고점이 되게 빨리 나온 케이스예요. 이쪽에 3월달에 먼저 고점 나오고 그 다음에 뭐 6월달에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이때 당시에 얘가 굉장히 강력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시면 약간의 이 역헤드숄더와 비슷한 컵앤핸들 패턴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여기서 조그만하게 보면은 이런 식의 역헤드숄더를 만들려고 하길래 이거 주봉상 괜찮으니까 조금 비트 올라오면은 해볼까 했다가 비트가 애매해서 냅뒀는데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보면은 우리가 이전에 장을 봤을 때 11월 달까지는 죽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팡 튀어 올랐다가 죽고 11월, 12월 그때부터 말부터 얘는 이렇게 오르는데 자발트 애들이 먼저 올랐다가 그다음 메이저가 오르고 막 그런 움직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에이다 같은 것도 좀 보면은 얘도 여기서 보시면 11월에 좀 올랐다가 12월 말에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난 다음에 1월부터 굉장히 빠르게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솔라나 같은 애들도 우리가 한번 체크해보면 여기 있죠. 솔라나가 그때 당시 차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나와있네요. 딱 해놨네. 여기 보시면 얘도 저점이 12월 25일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1월 초에도 지지부진한 모습 좀 보여주다가 그 다음에 계속 우상향하면서 우리가 아는 그 2021년의 솔라나 그리고 얘는 고점을 한 번 더 갱신을 했었죠. 부처빔 끝난 다음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잘 나가는 알트들이 시작점이 이런 구간에서 저점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작했던 애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당장에 우리가 알트가 좀 재미없을 수 있어도 그쵸? 이런 것들이 차트가 되게 지지부진해 보여도 이 과정들이 다 끝나고 나면 알트가 이런 식의 뭐 조정이 있더라도 이게 뭐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 올리면서 갑자기 차트를 역헤드숄더로 만드는 그런 움직임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꼭 이 타이코뿐만이 아니더라도 많은 알트들이 지금 차트가 이런 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빠르게 올려놓고 11월에 빠르게 오르고 12월부터 1월까지 진짜 막 쥐어짠 다음에 이렇게 올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알트장 시작하면서 올리는, 그러니까 에이다 차트를 봐도 우리가 요때랑 똑같은 거죠. 이때 에이다를 보면은 여기서 201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이렇게 이제 올렸다가 여기서 진짜 쥐어짭니다. 계속 짜요. 짜다가 어느 순간에 박스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튀어오른단 말이에요. 이게 거의 한 10일 만에 여기서 짠 거를 그냥 올려버렸어요. 2주인가 10일인가 아무튼 뭐 그 정도 만에 올려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간적으로 받는 고통이 굉장히 힘들어도 어느 순간 저점을 딱 찍고 요이 땅 하면은 그때부터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는 게 메인 알트장의 시작이다. 메인 알트장. 이거는 뿐만이 아니고 모든 알트에 다 포함이 되는 그런 메인 알트장이 온다. 그래야만, 물론 그 시작은 이더가 할 가능성이 높긴 해요. 도미넌스를 팍팍 떨궈야 되니까. 근데 그 메인 알트장이 와야 얘가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도미넌스가. 그러면 아직 우리가 너무 이제 기운 빠질 때는 아니라고 보는 게,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많이 남았어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이럴 것이다는 굉장히 좀 안 좋은 방법이 아닌가. 어떻게 이걸 장담할 수 있냐.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동의하는 바인데, 근데 이거를 제가 매년 매 상승장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상승장이 어떤 사이클적인 부분이 있나라는 생각을 제가 요즘 들어서 이때나 뭐 요때 들어서 제가 특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 4년 주기대로 하면 쉬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대로 대부분이 알고 있지만 왜 안 되냐면 중간중간마다 이걸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릭을 짜요, 계속. 근데 지나고 나서 뭐 상승장이 다 끝난 다음에 하락장이 시작됐다고 보면 뭐 이때쯤에 돼서 돌아보면은 아,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운전수들이 운전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뭐냐, 사람들이 결국 4년 주기나 뭐 알트장이나 이런 것들을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항상 그랬어요. 자, 처음엔 대선 이후에 코인 올랐다. 근데 대선 앞두고 얘가 막 떨구고 이러니까 이번엔 다를 것이다. 똑같이 갔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비트 ETF가 됐기 때문에 비트코인 위주로만 갈 거다. 근데 알트장 왔어요. 여러분들 잠깐 이 순간에 왔는데 여러분들 알트장 왔다고 난리치고 막 그랬었잖아요. 뭐 밈도 오고 막 진짜 완전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결국 도미넌스가 낮아질 거다. 토미 계속 오르잖아. 이제 이게 의심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같은 스탠스입니다. 이 구간에서 어디가 될진 모르겠는데 뭐 반등했다 떨어지든 뭐 여기서 바로 떨어지든 어찌됐든 간에 이런 구간들 정도 와줘야 알트장의 고점이 나오고 상승장이 끝날 것이며, 김프도 마찬가지예요. 김프도 2020년 12월 이때쯤 되면 역프가 막 떠요. 역프 그때 막 3% 4% 뜨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김치 프리미엄 다시 오를 거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도 의심을 했어요. 야, 그건 2017년에 특수한 케이스야. 그때 이때도 결국은 20에서 30% 정도 꼈거든요. 한 20% 정도 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김프가 뭐 1%대로 지금 하고 있고 뭐 2%대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저는 결국 이거 20% 이상 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환율적인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이거 우리 환율 공포였다가 한번 크게 내렸잖아요. 이거 뭐 그래서 계엄령 그 불확실성이 해제가 되고 뭐 이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결국 보세요. 미국 그거 한번 지표 한번 터지니까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차트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돌파한 구간을 여기에서 리테스트를 했다 생각하면 이거 굉장히 무서운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결국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들이 달러를 사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달러를 살 때 그쵸? 굉장히 왔다 갔다 하기 편한 게 사실 코인이거든요. 근데 그때쯤 되면 뭐 맘카페나 이런 데에서 알려지겠죠. 야, 이거 이렇게 해서 투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사서 하면 이거 달러 투자보다 훨씬 나아. 뭐 이런 얘기들. 세금도 없어. 소문 나겠죠. 그리고 플러스 과열. 제가 말하는 진짜 과열은 언제냐면, 요즘 미국 주식 좋잖아요. 조금 최근에 안 좋은데 미국 주식도 팔고 국내 주식도 팔고 국내 부동산을 팔거나 아니면 담보로 대출받거나 요 과정이 나오고 코인판에 들어와 줘야 이게 저는 진짜 거의 과열의 끝 무렵이거나 아니면 진짜 과열 끝의 직전의 그 제일 최고조의 그 단계,
거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 그거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선제적으로 알트가 미친듯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한 발, 두 발, 세 발 정도 늦게 들어오면서 이전에 벌었던 사람들이 자랑하고 그걸 보면서 뽀모 느끼고 대출 쓰고 아니면 생활비 대출, 뭐 비상금 대출, 뭐 아니면 신용 대출 다 끌어다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우리는 결국 지금 어차피 1월 12일이니까 트럼프 취임식이 20일인데 이 전에 뭐 털 거 있으면 다 털거나 아니면 여기서 횡보 만들면서 이때를 기점으로 올리는 그런 시나리오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좋을 수 있다는 거. 왜? 1월 20일 전까지 제가 만약에 많이 오르면 이걸 기점으로 현물 ETF 때처럼 눌림목이 한 3주 동안 나올 수 있다 했잖아요. 이거 이때 되게 많이 빠졌어요. 되게 많이 빠진 게, 자,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의 고점 대비해서 저점을 찍어보면 한 15% 빠졌어요. 그런데 현물 ETF 때를 보잖아요. 여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찍으면 21%가 빠졌습니다. 우리 여기서 21% 빠지면 한 84,500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 정도를 빠지게 냅두는 게 맞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미리 먼저 빠져서 공포감 주입시켜 놓고 여기서 박스권을 좀 만들어주면서 지지부진하겠지만 그 다음에 알트장이 시작이 되면 저는 굉장히 이게 좀 이상적인 시나리오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한 번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리스크 관리 해줘야 된다.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시즌 종료 얘기도 나옵니다. 여기서 나와요. 이거 모양 봐라. 이거 헤드앤숄더 패턴 아니냐. 굉장히 저도 무서워요. 사실 굉장히 무섭잖아요. 이렇게 패턴 나오면 이거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다는데. 그러나 어쨌든 우리에게는 트왕이 있다는 거. 트럼프가 있다. 플러스 아직까지 제대로 된 트장이 나오지 않았다. 이거에 근거해서 일단 저는 아직까지는 시즌아웃을 보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즌아웃이라고 보거나 아니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늘이 가장 비싼 가격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탈출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저는 근데 아직도 이걸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행보를 시켰는데 이거 올리고 이거 죽이면 봤나?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케이, 여기도 내가 기다렸는데 이거 못 버틸 건 뭐야 라는 생각인 거죠 사실. 그래서 뭐 빠지든 뭐든 진짜 뭐 지랄 옆차기를 하든 이 구간이 끝나면 저는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동안에는 이제는 아마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비트가 오르면요, 그때는 본격적으로 비트가 오르면 알트가 더 오르고, 비트가 빠지면 알트가 덜 빠지고, 비트가 횡보하면 알트는 오르는 그런 여러분들의 그 엄청난 뽕을 차게 만든 그런 장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도 많고 불안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돼요. 여러분들 이때 들어온 사람들, 난 이때 뭐 했나? 여러분들 이때 들어올 때요, 뭐 했나 싶죠? 이거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그래서 각자의 그릇이 있는 거고, 여기를 건너낸 사람들은 이게 생각보다 좀 뭐 아프긴 한데 그래도 난 이것도 해냈으니까 괜찮아. 그래서 결국 투자는 경험치예요. 경험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플러스 또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내가 경험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우리는 알트장이 오기 전에 비트코인이 20% 정도 빠지는 그런 경험을 한 뒤에 그리고 올라가는 것을 봤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볼린저 밴드도 지금 좁혀지고 있어요. 좁혀지는 구간이 끝나면 위든 아래든 방향이 나오는데 위로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보면은, 자, 2024년에도 여기를 한번 터치를 하면서 올라갔던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현물 ETF 승인 나고 빠졌던 구간인데, 지금 우리도 만약에 그런 구간이다라고 하면 이 파란색 지점을 만나러 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간이면 85,000 뭐 이런 정도의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항상 현금 비중 잘 놔둬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반감기가 된 지 한 18% 정도 흘렀는데 그 다음에 움직임들을 보면 좋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메타도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마 점점 누군가가 스타트를 끊으면 확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빅테크 애들이. 보면 되고, 보시면 이게 새로운 수요가 매도 압력을 흡수하고 있다라는 거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현물 ETF가 이게 최근에 순유출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주로 통계를 내면 순유입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앙거래소에서도 유출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낸스 거래량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 그래서 횡보 구간으로 가서 끝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수요 대비 공급이 적다. 그래서 격렬한 상승 나올 수 있다 하는데 사실 이게 좀 지켜봐야 돼요. 왜냐면 향후 몇 달 좀 신중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어쨌든 리스크가 정점에 달했기 때문에 이걸 좀 식히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번 주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연초가 좀 지나고 거의 중순에 가까워지는 시점인데 그래도 많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내면서 좀 힘든 구간들도 많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시간은 가고 있다는, 그렇죠? 상승장 사이클에서 항상 이 기간의 흐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구간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이 상황에서 진짜 한 8, 9개월 정도의 박스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한 번 정도 올린 거잖아요. 여기서 한번 좀 쉬어갔다가 이때보다 길지 않을 거예요. 쉬어갔다가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 보여주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